가족이 보낸 동영상이 떡 와 있는 거예요. 뭐 그랜저를 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마당이 나와서부터 북한은 통제가 되기 힘들어졌어요. 모든 일탈이 통제되지만 한류가 확산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게 이 장마당인 거예요. 장마당에 너트텔이 들어오지, 중국제 MP4가 들어오지, 요즘에는 휴대폰이 나오면서 서로 한국 음악을 교환하는 이런 연인들이 생기지. 그래서 해마다 북한이, 김정은이 이런 지시를 내리지만은 비사유주의 하지 말아라. 얼마 전에도 젊은 청년들이 남조선 말을 하는 걸 잡아라 하고 강연회하고 난리지만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 온 탈북민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최근에 나온 드라마를 다 보고 왔어요. 도깨비도 봤다, 사랑이 불시착도 봤다. 이미 이제는 북한이 모든 일탈을 겉으로 봐서는 통제를 하지만 한류가 확산이 되는 것은 못 막는 정도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즘 북한이 장마당 세대입니다. 장마당이 생겨나서 태어난 세대, 이 세대 이 아이들은 말까지도 이제는 다 서울말. 그래서 기존에 연인들끼리 동무동지였지만 요즘에는 오빠, 자기야, 우리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말을 따라하는 이런 열풍까지 불어서 장마당 세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돼요. Z세대. 이 Z세대 애들이 가치관이 싹 다 변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당에 충성하고 뭐하고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돈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세대가 바로 장마당을 통해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지금 교체가 되고 있다는 게 엄청난 북한판 변화고 위협인 거죠. 장마당을 승인했더니 5번째로는 통신을 어마어마하게 발달시켰어요.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 청진까지 가서 쌀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됐던 옛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전화 한 통으로 국경 쪽에서 잎쌀 1kg를 얼마 하는지 다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을 발달시킨 요인이 바로 이 핸드폰이었다는 거죠. 북한도 여러분 핸드폰이 2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휴대폰의 역사를 보면 평양 아리랑부터 시작해서 진달래, 길동무, 평양 2324 가장 요즘에 최신폰이라고 나왔는데 이 휴대폰들이 내 휴대폰이나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아이콘이 저렇게 있고 터치하면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휴대폰들이 중국에서 이제 부속이 들여다가 이제 북한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네 말로 다 바꿔서 저렇게 기계를 자꾸만 세계의 속도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내 폰이나 북한 폰이나 겉으로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는 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장마당이 이제는 신용이 없는 애들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신용보다는 충성심이 있어야 살아갔는데 지금은 충성심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신용이 없으면 북한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얼마나 신용이 없는 나라냐면 북한이 돈을 꾼 사람은 노력용이다. 꽂은 돈을 돌려받는 사람은 공화국용이다. 이럴 정도로 남이 돈을 꾸면은 그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북한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꿔준 사람은 1등 바보. 근데 꾼 돈을 돌려준 사람은 그보다 더 모조리 특등 바보. 남이 돈은 먹고 먹튀하면 되는 돈이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주들한테서 언제까지 얼마 이자를 내고 얼마를 갚겠습니다 하는 이 신용을 지키지 않으면 돈을 꿀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장마당에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못 사니까 요즘 북한 사람들은 누구나 저렇게 신용을 중시를 하는 세상을 이 장마당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는 것도 이 신용을 믿고 보내기 때문에 돈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북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국경을 지금 코로나로 다 막아놨고 일체 탈북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 우리나라 지금 하나원이 텅텅 비었잖아요.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민도 없잖아요. 지금 너무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남쪽에 있는 가족들이 북쪽에 저런 걸 아니까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요 북쪽에서 지금 남쪽 가족하고 연결을 시키는 요 브로커들도 이걸 연결해 주면서 돈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를 데리고 국경에 나와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화로 바꿔주고 돈 얼마 보낼게 이렇게 하면서 줬는데, 요즘은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다 업데이트 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하냐, 브로커가 우리 부모 집 찾아가서 우리 부모가 동영상을 하는 거 찍습니다. 나영아, 지금 북한이 쌀 가격이 몇 킬로인데 지금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다, 돈 좀 보내달라, 도와달라. 이거를 2분이면 3분이면 찍어요. 그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중국 전화로 여기다 보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일어나면 가족이 보낸 동영상이 떡 와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중국 휴대폰을 가진 브로커하고 나는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신용을 안 지키면 내 돈 다 떼어먹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를 못해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30%면 30%, 딱딱 그 프로수만 떼고 나머지 돈은 북한 가족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또 동영상이나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걸 믿고 여기서 가족들이 돈을 송금을 합니다. 최근에는 평양에 있는 가족한테 돈을 보내는 게 얼마나 프로스가 많이 올랐냐. 원래 100만 원을 보내면 70만 원이 갔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가 됐어요. 평양은 30만 원이 도착하고 70만 원이 다 가는 길에 중국 브로커, 북한 브로커들이 자기들이 받는 거예요. 왜냐?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도 연결해 주기 때문에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탈북 브로커들이 송금 수수료가 북한이 힘들어지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북에서 온 이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벌어서 가족도 먹여 살리고 북한에 있는 친정도 돈 보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함께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남과 북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 지금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만약이라는 질문을 한번 낼 거예요. 만약 북한이 이제 보다시피 북한 안에 북한식의 시장 경제가 고착이 되고, 또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미국을 위협하면서 어떻게 미국하고 물밑에서 북미 협상이 성공이 돼서 체제를 보장해 주마, 우리는 핵을 미국을 위협하는 거는 안 만들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합의가 된다면, 그러면 북한이 부상에서 살아나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북한이 장마당이 활성화돼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고, 꽃제비 애들도 다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서 매장을 관리해 주면서 벌어먹고 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그 조직 폭력배들처럼 뭘 관리해 주고 먹는 이런 문화가 고착이 됐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살만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경이 막히니까 이 상태까지 왔는데, 만약 코로나가 종식되고 북한식 시작 경제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활성화 더 되고 북미 협상까지 성공하고 체제까지 보장받으면 북한은 더 빨리 잘 사는 길을 택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왜?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우리보다 더 가졌잖아요. 저는 만약 우리가 북한을 이거 뭐 통일이고 뭐 이러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이런 통일 의지가 약하면 손해볼 거는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 북한은 미국까지도 이렇게 만약 북미 협상에서 하고 중국, 러시아 도와주지, 미국이 국제사회 제재 풀어주고 한반도에다가 뭐 경제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만 열어주면 북한이 변하는 건 순간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우리 안에 어른들은 계속 생긴다 그랬죠. 응? 벌어 들여오는 돈보다 써야 되는 돈이 더 많다 그랬죠. 우리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북한이 요것만 풍기면 우리보다 더 빨리 밥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는 이 밥에 고깃국이 중요한 거지, 우리처럼
아반떼를 타다가 뭐 그랜저를 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한테는 지금 현재 이 밥에 고깃국만 먹으면 만사 오케이, 모든 걸 하라는 대로 하고 잘하고 잘 지키고 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통일은 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게 우리 남한에,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구 선생님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대요. 그냥 수수한 나라, 남의 침략을 당하면 그걸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나라, 남을 침략을 또 안 하는 나라, 우리 배 골치 않고 사는 그런 나라면은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세계 주연 배우로 세계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있다고 그때 김구 선생님은 벌써 예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무대에 한류, 모든 것을 지금 주연 배우로서 세계 무대에 우뚝 선 나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방탄소년단, 요즘에 오징어 게임, 우리 안에서는 정말 멋있구나 생각을 안 했던 이런 것들이 세계에 나가니까 세계 인류의 환호를 받고 감동하는 이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나라에서부터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는 이 김구 선생님의 마지막 유언 한 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주연 배우 다 됐어요. 김구 선생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다 됐어요. 되었는데 세계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나라로부터 말미암아 세계로 나가기를 원한, 이거는 실현이 안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분단을 끝장내고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게 바로 세계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나라로부터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민족의 숙제는 바로 통일입니다. 남과 북이 현재와 미래를 더불어서 우리 자자손손, 우리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부강번영할 방법은 통일밖에 없다고 봅니다. 통일이 되면은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은 우리가 다 가집니다. 자원이 있다. 인구 1억. 그거는 지금 만나도 7,500에서 8천만인데 제가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남쪽은 어째 그런데 남자가 그냥 많고 북쪽은 그냥 여자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인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대다수 보면 와서 다 한국인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집도 사고 애도 낳고 알뜰 살뜰 다 살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통일이 되면은 한국에 장가 못 간 남자, 북한에 시집 못 간 여자들이 모아서 결혼하고 애 하나씩 낳는 거, 이거는 힘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1억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나라다. 우리 안에 자원이 있지요, 기술이 있지요, 돈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원가가 더 싸고 더 질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국제시장에 가지고 갈 건데, 우리가 수출을 위주로 살아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겠는지 여러분 안전자리에서 다 툭툭 생각을 해봐도 다 알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 주는 효과는 인도적으로 봤어도, 국가적으로 봤어도, 민족적으로 봤어도, 국제적으로 봤어도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영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통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이 되면은 부산에서부터 저기 무산, 거기로부터 이제 러시아까지 다 철길이 연결이 되면은 유라시아 대륙의 수출 시장은 대한민국 것이 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80%가 거의 살고 있는 이 시장이 바로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유라시아 대륙의 시장을 우리는 그전에는 자동차를 배로 가지고 팔러갔다면 이제는 기차로 팔러갈 수 있는 이런 거창한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수출을 해서 살아야 되는 나라는 시장을 차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우리가 접수를 한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통일이냐? 저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우리는 교류하면서 남쪽과 북쪽의 이런 차이점을 서서히 해소를 하면서 하는 점진적인 통일. 또 잘 사는 집이 주도를 해야죠. 남한이 주도하는 흡수적인 통일. 통일이 되면 철도 놔주고 도로 놔주고 투자해주고 먹고 살게 만들면서 서서히 교류하고 이질감을 해소하는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또 비록 우리의 반대편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간용하고 포옹하는 이런 정신, 저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의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